자, 연산자의 개념과 종류. 연산자는 이렇게 지금 수에다가 풀이 더하기 3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퀄이나 더하기 이런 애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산을 당하는 녀석들을 피연산자, 당한다. 피연산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오퍼런드라고 합니다. 꼭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전산 용어 중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피연산자, 오퍼런드. 피연산자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항이 하나다. 얘는 A를 뿔뿔해라. 얘는 X를 마이너스해라. 하나 감소시켜라 이런 뜻이고요. 3을 플러스 3을 해라. 2를 마이너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연산자예요. 항이 하나라고 해서 유너리 연산자, 우리말로 단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연산자는 다 이항 연산자죠. 이렇게 연산자 양쪽에 항이 오는 이항, 바이가 이제 2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삼항 연산자도 있어요. 특이하게 물음표 콜론은 이렇게 항이 3개입니다.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있어서 터널리, 이게 터널, 이게 이제 3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항 연산자, 터널리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요렇게 요런 애들은 연산자일 수도 있고 구두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물론 당연히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요. 컴파일러는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서 얘는 연산자로 얘는 구두점으로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약어들 조금 벌써 봤어요. 키워드라고 하는 애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애들을 볼까요? 다음 주에 이제 잔뜩 나오는데, 캐릭터 이미 배웠네요. 캐릭터.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콘스탄트도 배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플로트 배웠고, 그 다음에 롱, 그 다음에 인티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더블도 배웠습니다. 숏도 배웠고요. 사인드, 그 다음에 언사인드, 보이드. 벌써 많은 걸 배웠네요. 이렇게 10개 이상을 지금 배웠고요. 예약어들 이제 남은 게 대부분이 제어문과 관련된 예약어들입니다. 이니움도 배웠죠. 이니움. 이렇게 해서 쭉 제가 배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오늘 40여 개의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두점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식별자, 이름이에요, 이름 뭐 별거 아니죠. 이름 만드는 규칙만 알면 되겠고, 숫자가 먼저 나오면 안 되고, 한글 같은 거 안 되고, 영문,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중에는 언더스코어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상수, 보통 이걸 리터럴이라고 하죠. 이게 정수, 리터럴, 상수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실수, 리터럴 이렇게 하고요. 문자열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서 구분하는 것을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C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요. 여기 있는 구두점은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토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10개가 있고,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연산자일 수도 있고 구두점. 얘네들은 연산자일 수도 있고 구두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두점 일단 보면 여기 대괄호죠, 대괄호. 대괄호는 이제 배열 나중에 배울 건데, 배열의 크기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중괄호는 시작과 끝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배열 같은 것도 초기화를 시켜줄 때, 이제 구조체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는 이제 다음 주에 제어문 배울 건데요. 제어문에 조건식에 쓰거나 함수의 매개 번호 목록을 할 때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합니다. 별표는 나중에 포인터 배울 때 할 거예요. 포인터. 일반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변수나 함수 선언할 때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죠. 컴마 이렇게 해서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이 컴마들을 쉼표 연산자라고 합니다. 구두점이라고 하죠.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이나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세미콜론을 넣어줍니다. 이퀄 사인이라 해서 이렇게 초기화시킬 때 사용하는 얘는 연산자가 아니고 이퀄 사인 구두점이에요. 물론 이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구분은 대부분 안 하는데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콜론은 이제 케이스는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고투문은 안 쓰니까 어쨌든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고요. 생략부호는 여러분들 직접 쓸 일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함수 선언 같은 데 보면 점점점이 있으면 이거는
4개 변수가 가변이다. 여러 개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상수 정의할 때 양쪽에 큰 따옴표 하는 이렇게 10개를 구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한 수식의 연산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은 역시 괄호입니다. 괄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괄호가 또 있는데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수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파란 부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라고 하면 곱하기를 먼저 하겠죠. 우선순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랑 더하기가 나란히 있으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괄호 안에 제일 먼저 해요. 괄호 안에.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 더하기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거부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칙 연산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 계산된 결과를 여기 y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이런 얘기는 이따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x는 a 곱하기 b라고 하면 a 곱하기 b와 결과를 x에 대입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조금 이따 이건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콤마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요. 자, 연산자의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설마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외워서 시험 문제 내고 그러지 않아요. 오픈북이라고 했습니다. 결합성, 우선순위는 영어로도 좀 알고 있죠. precedence라고 하나요? precedence. 매뉴얼 같은 거 보다 보면 어쨌든 영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검색하면 더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이 되고 이러니까 precedence. 결합성은 associativity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이렇게 1부터 15 우선순위까지가 있어요. 위에 있는 애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여기 가로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콤마입니다. 그래서 쭉 우선수들이 있고 저야 이제 오래됐으니까 다 외우고 있지만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럼 괄호 쳐버리면 돼요. 그럼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의 결합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쭉 아까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다 이제 그런 게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요 사망연산자와 대입연산자 애들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반대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우선순위 2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결합성이 반대라는 거. 이제 그것만 조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